안녕하세요. 자, 오늘 나갈 차례가 경계에 나갈 차례로 알고 있는데요. 지난해 면접까지 나간 것 같은데요. 맞죠? 네. 면접까지는 안 했나요? 면접도 했죠? 제게 축처까지 설명드리고도 한 것 같은데 안 쓰셨구나. 네. 자, 오늘 나갈 차례가 경계 나갈 차례입니다. 페이지가 137페이지인데 어차피 처음은 뭐 이론 내용 이론보다는 뭐 용어 정리 위주로 수업 하는 거니까 부담 갖지 마시길 바라고요. 경계란 것은 우리 지난주에 배울 당시 용어 정리에서 경계는 필지별로 경계점들을 직선으로 연결하게 되면 경계다라고서 배웠습니다. 경계점을 직선으로 연결을 하게 되면 경계가 만들어지는데 경계점은 종류가 몇 개 있다고 배우셨나요? 이거 빼고 경계는 직선으로 연결을 하게 되면 경계가 만들어지는데 경계점은 종류가 2개 있다고 배웠습니다. 제 말이 맞죠? 일주일 지나니까 남아있는 게 없죠. 그래서 배울 때는 열심히 듣고 열심히 한 것처럼 보이지만 딱 일주일 지나면 잊어먹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해서 앞으로 한 10번은 들을 테니까 그때 한번 아시면 됩니다. 네?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거 보니까 그죠? 제 말이 맞죠? 네. 원래 이게 공부가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공부는 머리로 해라 눈으로 해라. 눈으로 하셔야 돼요. 머리로 하게 되면 머리는 배신을 때리니까 자주 보시기 바랍니다. 경계점이라고 칭하는 것은 하나가 선에 굴곡점이라는 점이 있었고 또 하나는 좌표가 있더라. 이 두 가지를 연결하게 되면 경계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우리 용어 정리할 때 경계란 것은 경계점을 직선으로 연결하면 경계가 되고 경계점의 종류는 2가지가 있더라. 하나는 선에 굴곡점하고 또 하나가 좌표가 있다고 배웠걸랑요. 우리 처음 봤죠? 네. 지난주에 안 배웠죠 이거. 네. 힘내세요. 배워도 모르니까. 네. 처음엔 3월달 되기 전까지는 아무리 들어도 날아가게 돼 있으니까 편히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재 보시게 되면 경계란 의가 필지별로 경계점 간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지적 공부에 등록한 선을 말한다 나와 있는데 경계점이라는 것은 2가지가 있더라. 하나는 선에 굴곡점이 있고 좌표를 연결하게 되면 경계란 말 쓰는데 우리가 배우는 경계란 것은 지금 지적이 말하는 경계라는 걸 모르면 아느냐요. 지적이 말하는 경계라는 것은 도면상에서 나오는 경계를 취급하는 것이 경계가 될 것이고 아직 민법에서 지금 덜 배웠을 텐데 민법에서 배우시게 되면 실제 토지 안에 있는 담장도 옆집 거 우리 집에 경계 역할은 하죠. 또 논 같은 경우 논뚝도 있을 것이고 뭐 제방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것들도 경계로 인정하게 됩니다. 지적법에서 따지는 경계는 도면에 나오는 경계를 취급하는 것이고 이렇게 담장이나 울타리 같은 것들은 민법에서 말하는 경계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럼 실제 지상에 있는 경계들을 우리가 배우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배우는 것은 도면상 나오는 이 경계를 배우는 거지 실제 토지상에 나오는 경계를 배우는 것은 이거 민법 공부할 때 상린관계에서 그때 배우시게 될 겁니다. 우리는 이걸 배우는 것이다 이렇게 참고하시기 바라고 그래서 끝부분은 뭐라고 써 있어요? 옆에 보니까 도상경계다라고 나온 겁니다. 도면상 경계를 경계로서 배우게 되고요. 이런 경계를 정하는 원칙이 5개가 정해지는데 맨 처음 나온 것이 경계도 누구만이 정하느냐? 국가만이 정한다가 경계 국정주의입니다. 경계를 토지 소유자가 정해라 그러면은 맨날 싸울 거예요. 여기다 저기다라고 싸우기 때문에 국가만이 정할 수밖에 없어서 경계 국정주의가 적용이 되고 두 번째 경계 직선주의란 말이 나오는데 경계 직선주의라는 것은 여기서 경계는 경계점을 직선으로 연결하면 경계가 됩니다. 그럼 논뚝이나 담장 같은 경우도 민법상 경계 역할을 해요. 만약에 논뚝이 이렇게 해서 있다고 가정할 경우 논뚝이 이렇게 있고 이쪽이 5번 토지 답이고 6번 토지 답일 경우에 실제 경계는 어때요? 곡선이죠? 이렇게 휘어 있잖아. 이걸 도면에 등록할 당시에는 꺾이는 점을 잡습니다. 꺾이는 점 여기를 잡고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경계라는 것은 보기에는 실제 경계는 삐뚤빼뚤하지만 경계를 만들 당시에는 양필 경계점관을 찍어가면서 요거를 직선 이렇게 연결하는 겁니다. 경계 직선주의가 적용된다 이 뜻이고
보기에는 이렇게 휘어 있지만 요건 법적으로는 노랑선은 직선이에요. 이렇게 직선주의를 적용한다 그 뜻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축척 종대 원칙은 우리 지난주에 배울 당시에 축척은 500분의 1이 대축척이더라 1000분의 1이 대축척이더라 어느 게 더 대축척일까? 축척은 둘 중에 어떤 숫자가 더 큰 숫자예요? 1000분의 1이 더 큰 숫자죠? 학교 다닐 때 공부 못 하셨구나. 자, 500분의 1이 커요? 1000분의 1이 커요? 500분의 1이 더 크죠? 얘가 더 대축척, 얘가 소축척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분모가 클수록 숫자는 작은 거예요. 그럴 경우 하나의 경계가 여기도 나와 있고 여기도 나와 있더라. 경계가. 그럴 경우에 축척이 큰 게 더 정확하다 보니까 큰 거를 따라간다가 축척 종대 원칙입니다. 종대, 따를 종자에다 큰 대자에서 큰 걸 따라간다 해서 축척이 클수록 종물도가 높다 보니까 큰 걸 따라가는 원칙이 축척 종대 원칙이 되고, 네 번째 경계 불가분의 원칙은 경계 역할은 양필지를 나누지 경계를 나눌 수는 없다는 것이 여기 불가분의 원칙인데, 양필지 경계는 하나만 딱 있어야 돼. 그래서 표현상으로 경계는 나눌 수가 없으므로 유일무이라고 씁니다. 하나만 존재할 뿐 둘이 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유일 하나만 있고 둘이 될 수는 없다 해서 유일무이하는 것이 경계이므로 나눌 수가 없는 것을 경계 불가분의 원칙이라고 말씀니다. 마지막에 부동성의 원칙은 한번 설정한 경계, 국가가 이동하기 전까지는 임의로 이동할 수는 없다. 그래서 부동성의 원칙을 적용시키는데 여기 제목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고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밑에 지상 경계 기준에서 5개 나온 게 있을 것이에요. 1, 2, 3, 4, 5까지 나와 있는데 5가지만 잘 세분하시면 됩니다. 연접하는 토지 사이에 이제 구조물 등이 있는 경우에 경계가 어디까지 볼 것이냐 해서 5개가 정해지는데, 처음 나온 게 뭐가 나왔어요? 연접하는 토지와 토지 사이에 높낮이가 없을 때에는 그 구조물에 뭐라고 나왔어요? 중앙이라고 나왔죠? 첫 번째 경우는 말을 줄이게 되면 연접하는 토지 사이에 높낮이를 줄여서 고조가 없을 경우는 중앙이 경계가 됩니다. 필지가 2개가 있다는 가정을 하고 여기도 5번 토지 답, 6번 토지 답이 있는데 이렇게 논뚝이 있더라요. 그럼 5번 토지와 6번 토지에 높낮이가 없죠. 이럴 때 이 논뚝이 어디가 경계냐? 어디가 경계가 없을 경우는 중앙이죠. 가운데를 경계로 해서 잎을 나누는 겁니다. 그럼 높낮이가 없는 경우는 논뚝의 중앙이 경계가 되어서 양필지를 나눈다 이 뜻이, 고조가 없는 경우는 중앙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두 번째 경우는 연접하는 토지와 토지 사이에 높낮이, 고조가 있는 경우는 구조물의 상단부, 하단부로 나와 있죠. 하단부를 경계로 취급하게 되는데, 우리나라 지형은 이 평지보다 아무래도 산이 많다 보니까 이 높낮이가 있는 땅들이 많아요. 그럼 윗집이랑 아랫집이랑 이렇게 해서 높낮이가 있을 경우에, 윗집하고 아랫집하고 높낮이가 있을 경우에 이 양필지의 경계가 어디냐요? 높낮이가 있죠. 이럴 때는 하단부 여기를 경계로 해서 양필지를 나누는 것이 경계다요. 그럼 이제 높낮이가 있는 경우는 상단부, 하단부니까 우리끼리 말을 줄여서 고조가 있으면 하단부다. 고조, 유, 하 그러시면 돼요. 그럴 경우 이 경사면은 누구 땅일까? 경사면은 고지 땅, 저지 땅. 고지 땅이 되겠죠, 윗집 땅. 윗집에서는 그러면 경사가 완 맞는 게 좋아요, 급한 게 좋아요? 완 맞으면 좋겠죠. 그래서 밤마다 내려와서 여기서 흙을 퍼 내려요, 바깥으로. 그러니까 아래 있는 사람이 그럼 아랫사람은 또 다시 또 위로 옮기겠네요. 그래서 저 봄에 못 나게 할 당시에 아래 논주인들이 가래가지고서 논둑 다진다고 퍼 올리죠, 그걸 자꾸. 아닌가? 더 퍼 올리기 때문에 자기 땅을 더 쓰기 위해서 지금은 옹벽을 쏴버립니다. 여기다 이렇게. 옹벽을 쌓게 되면은 요만큼 땅을 더 쓸 수 있으니까. 어쨌든 간에 지금 고조가 있으면 상단부, 하단부. 요거랑 헷갈려서 안 될 것이, 세 번째 보시게 되면 연접하는 토지가 도로나 하천 등 절토가 된 부분이 있더라. 절토지라는 게 산이 깎인 데입니다. 절토지가 있는 경우는 그 경사면의 상단부를 경계로 취급하기 때문에 이 2개 비교하셔야 돼요. 달라서. 이렇게 산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산에 대해서 도로를 뚫겠다고 해서 계획을 세워서 여기까지 도로를 뚫겠다. 그럼 산을 필연적으로 깎았겠죠? 산을 깎은 데를 뭐라고 부르더라? 여기를 절토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절토지가 있는 경우 이 돌을 뚫으려고 산을 깎은 경우에 이 깎은 면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녀보시면 여기 써 있죠. 운전하고 가다 이런 나오기 전에 써 있는 거.
졸지 마시오라고 써 있어요. 졸지 마시오 네 글자로 줄여서 낙석주의라고 써 있습니다. 졸문은 자꾸 떨어지니까 써놔야지. 낙석주의입니다. 낙석주의라고 써 있을 경우에 돌 떨어지게 되면 이 돌을 누가 치우느냐 그게 문제라는 것이에요. 산주인이 치울까 도로주인이 치울까? 도로주인이 치우겠죠. 경계는 상담 열 경계를 나누다 보니까 여기까지가 지목이 도로가 됩니다. 그래서 산을 깎은 데가 있는 경우는 상단부다 하단부다? 상단부가 되어서 이 두 개 비교하셔야 돼요. 고조가 있는 경우는 하단부고 절토지 산을 깎은 데가 있는 경우는 상단부를 경계로 해서 양필지를 나누게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경우는 토지가 해면이나 수면에 인접한 경우, 해수면에 인접한 경우는 물이 꽉 차 있는 만조이나 만수를 보고서 경계를 따지는 것이 경계예요. 만조이란 얘기는 밀물, 썰물. 밀물이 되겠죠. 썰물은 물 빠진 거니까. 그 서해안 같은 경우가 조석간만의 차가 심하다 보니까 물이 빠지게 되면 갯벌이 쭉 나왔다가 물이 참 바다가 됩니다. 동해안은 반대로 똑같은 바다지만 조석간만의 차가 거의 없어요. 서해안만 굉장히 심한데 옛날에 그 저번에 TV에 보니까 100만 년 전쯤에 중국하고 우리나라 연결돼 있다 하더라고요. 연결돼 있다가 수심이 약 100m 이상이 갑자기 올라오는 바람에 그 중국이랑 그 우리나라랑 그 바다가 생겼다고 얘기하더라고. 그 전까지 연결이 돼 있었대요. 그래서 그래서 그쪽 바다 서해안이 평평하지 않나요? 물이 빠지면 갯벌에 나오는데 갯벌은 지적업성은 토지가 아니란 점이에요. 토지가 아니고 물이 꽉 찼을 때 보고 따지는 것이 경계다 보니까 만조입니다. 근데 과거에 기출문제가 한번 나올 당시에 해면에 인접한 토지의 경우는 평균 해수면을 기준으로 토지의 경계를 정한다. 그래서 평균 해수면이라고 한번 나온 적이 있었는데 평균 해수면의 경우는 이거는 사용하지 않는 말입니다. 지적법은. 언제 보고 따진대요? 만조예요. 졸려 죽겠죠? 이런 된장 맞을 빡빡빡빡 자 잠 깨고. 평균 해수면 언제 사용하느냐? 사용하긴 한번 해요. 평균 해수면 사용하는 경우는 백두산 높이가 얼마인가요? 해발 2744m, 한라산은 1950m. 맞죠? 맞아요. 그러면 네. 제가 지난달에 갔다 왔거든. 죽는 줄 알았습니다. 왜 웃으세요? 차 타고서 이렇게 딱 오는데 별거 아니네 이거. 저 우리 동네에 있는 도봉산보다 낮은 것 같더라고. 그래서 한번 올라갔다가 죽는 줄 알았어요. 올라갈 때 100m마다 비석이 있는데 네. 100m마다 해발 1500, 해발 1600km 까만 데로 세워놨더라고. 인증샷을 찍고 올라가는데 드럽게 멀더라고. 난 가본 산 중에 제일 높은 것 같아요. 네. 끝이 없더라고. 다 돌밭이어서 갈 때는 가지만 올 때는 전날 비가 와서 돌이 미끄러우니까 이게 더 힘들더라고. 그래서 직설하게 고생했는데 그때 해발 따지는 기준이 평균 해수면이에요. 그럼 이거는 해발 높이 따질 때 쓰이는 말이고 우리가 쓰는 것은 이게 아니라 만조입니다. 그럼 일단 토지다 아니다의 기준은 물이 꽉 찬 시기 보고 따지는 것이 거기에 기준이에요. 그래서 16회 기출문제에서 해면에 인접한 땅의 경우는 평균 해수면을 기준으로 토지의 경계를 정한다. 틀린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해발 따질 때 기준이 되는 바다가 어딜까? 사이다 떠있는 바다. 사이다가 떠있는 바다. 인천 앞바다. 인천 앞바다의 사이다가 떴어도 곱보 없이는 못 마십니다. 이거 모르세요? 이 대화가 안 되네 이거 참. 그 인천 앞바다 평균 해수면을 기준으로 해발을 정하게 돼 있어요. 그거는 해발 따지는 기준이고 우리가 따지는 건 이게 아니라 이거니까 만조위로 기억하시고 넘어갈 부분이고 마지막 다섯 번째 경우는 공유수면 매립지 중 제방을 토지에 편입하게 되면 제방의 바깥쪽 어깨 부분을 경계로 취급하는 것이 경계입니다. 바깥쪽 어깨 부분을 경계로 취급하겠다는 것이 마지막인데 이 바깥쪽 어깨 부분이라는 것은 요 넘실거리는 바다를 매립이 들어가더라. 매립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쌀 것이 제방부터 써야 돼요. 그래서 새만금 방주제 쌓았죠. 제방을 먼저 쌌습니다. 제방을 싼 다음에 매립이 들어가게 되면 여기가 바다예요. 이럴 경우에 어디까지를 토지로 볼 것이냐 이 문제인데 토지는 요 제방의 바깥쪽 어깨 부분이다. 이렇게 사람 머리 그리면
사람 같나요? 오케이? 그 바깥쪽 어깨라는 얘기는 여기까지를 토지를 인정하는 겁니다. 바깥쪽 여기 제 방이잖아요. 뚝 바깥쪽 어깨 여기까지 경계를 정해서 토지를 정하는 방법이다 보니까 여기서 작년에 기출을 했어요. 25회 때 여기서 기출을 했는데 올해죠. 올해 기출 문제에서 지난 시험에서 기출을 해서 한 문제를 냈습니다. 이게 나오는 경우는 서비스 문제예요. 이거 틀리면 맞출 게 없어요. 고저가 없는 경우는 경계를 어디로 가고? 자꾸 떠들어야 돼. 중앙. 고저가 있는 경우는 하단부. 그 다음에 절토지란 말이 나오게 되면 도로나 하천 등 산을 깎은 데가 나오는 경우는 상단부. 해수면은 만조위. 그 다음에 마지막이 제방은 바깥쪽 어깨 부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만주를 보고 따지다 보니까 갯벌은 지적업상 토지일까 아닐까? 지적업상 토지가 아닙니다. 왜? 갯벌은 물 꽉 차버리면 뭘로 바뀌어요? 바다가 돼버리니까 옛날 2002년까지는 갯벌을 저 간석지라 그래서 토지로 인정을 했어. 임야로 인정했다가 이제 따지고 들어갑니다. 물이 꽉 찰 때 보고 따지다 보니까 갯벌은 토지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법을 개정해서 2002년도부터 빼버린 거예요. 그래서 간석지란 토지, 갯벌은 더 이상 지적법상에선 토지로 보지 않으니까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이 원칙을 또 정하는 게 원칙이 돼. 문제는 6번 보니까 지상 경계 구획을 형성하는 구조물 등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1번, 2번, 3에도 불구하고 그 소유권에 따라 지상 경계를 결정한다. 찾으셨어요? 이게 뭔 말이냐? 자, 요 5가지 중에서 요 3가지만 소유권이 다른 경우 달리 정할 수가 있다는 단서가 들어오는데 여기서 소유자 달라질 수가 없어요. 제방은 무조건 바깥쪽 어깨 부분이고 해수면은 만조이니까 바뀔 수 없지만 요 3가지 바뀔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뭔 말이냐? 자, 이렇게 담장 쌓는 거 아직 안 배우셨죠? 이제 여기 5번 토지 지목이 대, 6번 토지 지목이 대가 있더라. 5번 토지 소유자가 집을 지을 때 담장을 쌓게 됩니다. 담장을 쌓을 때는 높낮이가 없는 게 어떻게 쌓아야 돼요? 중앙에 쌓아야 되죠? 그럼 담장 비용은 반반씩 내게 되어 있어요. 공유로. 그럴 경우에 5번 토지 소유자하고 6번 토지 소유자가 담장을 이렇게 쌓게 되면 반에다 걸쳐 쌓지요. 이제 이 담장의 소유권은 비용을 반씩 냈으니까 민법상은 공유예요. 그럼 공동소유로 가는 것이 원칙인 반면에 이때는 당연히 가운데가 될 텐데 문제는 5번 토지 소유자, 6번 토지 소유자끼리 담장을 쌓지 하고 얘가 주장을 하니까 6번 토지 소유자가 나는 담 쌓고 싶은 생각이 없대요. 쌓고 싶으면 네 돈 내고 네 땅에 네가 쌓으래요. 이런 일이 있을까요? 네, 비일비재합니다. 담장 쌓자 그러니까 얘가 싫대요. 네가 쌓으래요. 난 돈 안 내겠대요. 대신 내 땅 넘어오지 말래요. 그럴 경우에 5번 토지 소유자 입장에선 자기 돈 내고 자기가 담장 이렇게 살 수 있겠네요. 자기 땅에다가. 이해 갔어요? 이것도 공동소유예요? 돈 얘가 다 냈잖아요. 이때는 공동소유가 아니라 단독소유입니다. 이때 여기까지 가운데로 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이때는 일로 갈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소유자가 지금처럼 다른 경우는 소유권 따라 달리 정할 수도 있다. 여기 위규정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올해죠. 올해 간평사 문제도 지적권 문제가 요게 4문제 내지 5개가 출제하는데 이 한번 나왔습니다. 고조가 없는 경우는 경계가 어디래요? 중앙이죠. 소유자가 다른 경우도 반드시 구조물의 중앙을 경계로 경계를 정해야 한다. 틀린 말입니다. 소유권이 다른 경우 달리 정할 수도 있다. 거기에 예외 규정인데 이거만 아직까지는 책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안 보셔도 되고요. 주로 나오는데 5가지예요. 요거 위주로 나중에 대부분 암기하시면 됩니다. 딱 걸리게 되어 있으니까 요거 자꾸 넘어가시면 되고 그다음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게 되면 2개가 더 볼 게 더 남았는데 기타에서 1번 그 다음에 지상 경계점 등록부에서 2개만 따로 세분하시면 돼요. 1번이 참 중요한 말인데 분할에 따른 지상 경계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지상 건축물을 걸리게 결정해서는 아니 된다. 그러면 원칙은 토지를 분할할 경우에 지상 건물이 있더라. 이 지상 건물을 걸리게 분할할 수는 없는 게 원칙이에요. 왜 그러느냐? 내 땅이 있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이게 내 땅이더라. 내 땅이었을 경우에 내 땅에다 집을 짓는다고 내 땅 다 집 짓는 게 아니라 집을 지을 수 있는 선이 있어요. 건축할 수 있는 선을 줄여서 건축선이라고 부릅니다. 뭐라고요? 건축선. 건축선의 경우는 이게 내 땅이죠.
내 땅으로부터 50cm를 물러나야 돼 안으로. 그러면 각 경계로부터 50cm 물러나겠네요. 물러나서 요 만들어진 선이 있게 됩니다. 무조건 요건다 무조건 얼마다? 요 간격이 50cm입니다. 물러나게 되면 요 만들어진 요 네모난 선이 있겠죠. 가상의 선. 이 선이 바로 소위 말하는 건축선이에요. 이 안에 건물을 지어야 돼요. 이 안에 건물을 짓고 만약에 건폐율이 60%일 경우에 이 토지 면적 100평이더라. 그럼 얼마 줘야 돼요? 60%니까 60평 주면 되죠. 그럼 60평을 이렇게 지으면 되는 겁니다. 건물을 져서 분필 지우개가 없네. 저기 갔다 와야겠다. 이게 100평일 경우에 이만큼 짓게 되게 바로 건물을 이렇게 60평 지은 겁니다. 이게 그럼 건물을 지을 때 경계로부터 띄어졌어요, 붙여졌어요? 띄어졌죠? 그럼 건물이 경계를 물을 수가 없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옆에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도 건물 지을 때 50cm 떼야겠네요. 건물을 이렇게 짓게 되면 옆에 건물도 이렇게 해서 자리를 잡고서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건물 외벽과 외벽 사이가 얼마나 떨어져요? 거리 약 1m가 떨어지죠? 이 공간이 뭐 하는 공간인가요? 남자분들 술 먹고 가다 오줌 마르면 잠깐 들어가서 나오는데 여기고 우리 학교 다닐 때 숨어 담배 피는데 여기 아니에요? 나만 담배 피웠나 숨어서? 어쨌든 이 공간이 생기는데 그러다 보니 여기 항상 막아놨죠? 못 지나가게. 냄새 나니까 자꾸 막아놓고 추를 막아버리는데 여기 이제 건축물 간에 그 50cm 뛰다 보니까 1m라는 공간이 생기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렇게 감 잡았어요? 그럼 건물을 지을 땐 붙여졌다 띄어졌다? 띄어졌죠. 근데 나중에 이 토지를 분할할 경우에 분할을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 내가 10번 땅을 불러보면 얘가 10과 10의 1로 분할했을 경우에 지금 건물이 걸쳐버렸죠. 이렇게 분할할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왜? 지을 때 띄어졌으면 분할할 때도 건물을 물리게 분할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렇게 물리게 분할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이 4가지가 있어서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재 몇 개 나왔어요? 1번, 2번, 3번 3개 나왔죠? 하나가 빠졌어요. 4가지가 있다 보니까 예외에서 20회 시험, 22회 시험, 24회 시험 3번 연타로 냈습니다. 그래서 20회, 22회, 24회 나왔다는 얘기는 또 언제 나올까? 20회 내고 21회 안 냈고 22회 냈으니까 23회 안 냈고 24회 나왔으니까 25회 올해 안 냈겠죠? 그럼 언제 나올까? 26회 요 횟수를 거스르지 않으니까 잘 봐놓으셔야 돼요. 예외 규정 요걸 문제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재에 그래서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지상 건축물을 걸리게 결정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 다음의 경우는 걸릴 수도 있다가 되겠죠? 그 예외 규정이 3개가 빠지는데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게 뭔지 아세요?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거? 조릴 때 눈꺼풀이에요. 참 무겁죠? 자, 나도 죽겠어. 자, 1번에 법원에 확정 판결이 있는 경우 확정 판결 받게 되면 건물 물려도 무방합니다. 두 번째, 도시개발 사업 등 사업 시행자가 사업지구 경계를 결정하기 위해서 토지 분할하고자 할 때에도 건물 물려도 무방하다요. 세 번째, 이게 마지막 것만 보시면 돼요. 도시관리계획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도 가능하다. 찾으셨나요? 하나 더 쓸 것이 4번 옆에 쓰신 다음에 공공사업을 위해서 4번 쓰신 다음에 공공사업을 위해서 거기 하나 빠졌어요. 네, 토지 분할할 때 공공사업을 시행할 때 공공사업을 시행을 통해서 분할 시에도 이때도 건물을 물려도 가능합니다. 근데 공공사업용 토지가 아직 외울 건 아니고 나중에 기본설 받으시면 8가지 지목이 나와요. 8가지가 도로란 지목이 있고 하천이 있고 제방이 있고 쓰지 마세요. 나중에 책에 다 있으니까 다 버릴 거니까 있는 거 알려드리려고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국어란 지목이 있고 그 다음에 유지가 있고 수도용지가 있고 학교용지가 있고 철도용지까지 해서 8가지 지목으로 토지를 분할하고자 할 때에는 공공사업이 우선이니까 건물 물려도 무방하다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4번 써서 4가지가 대상이에요. 처음 나온 것이 확정 판결, 두 번째가 사업 시행지역 경계 결정하는 경우고 네 번째가 도시군 관리계획선, 마지막이 공공사업 요 4가지가 건물 물려도 무방한 케이스가 되어서 시험에 3번 나왔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출문제 격언이 있어요. 격언은 한 번 낸 것은 또 냅니다. 그래서 자꾸 내게 되어 있으니까 주의 좀 하실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지상 경계점 등록부란 말이 나오는데 지상 경계점 등록부도 22회 때 한번 출제했습니다. 지상 경계점 등록부의 경우는 자 따져보자. 이쪽에서 요걸로 응용하시면 돼요. 토지와 토지 사이에 높낮이가 없습니다. 경계가 어디래요? 중앙. 높낮이가 있는 경우는 하단부죠. 이런 내용을 소관청 안에서 저 토지와 이 토지 두 개의 토지에 높낮이 있다는 사실을 알까 모를까? 가보기 전까지는 모르잖아요. 우리 지정은 2차원 지적이니까 수평만 등록하다 보니까 이런 사실을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등록해주는 정보가 지상경계점 등록부예요. 등록카드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분할이나 합병 등을 통해서 사료기 경계를 정하게 되면 지상경계점 등록부를 작성하도록 법이 개정이 되어서 출제 한번 했습니다. 여기에 나올 사항이 몇 가지냐 이걸 물어봐요. 등록사항이 여러분 교재에 5개 나와 있죠. 제일 처음 나온 것이 뭐가 나왔고 토지의 소재 나왔고 두 번째가 지번 나왔고 세 번째가 좌표가 나오는데 좌표는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릴 때 모든 토지가 좌표가 다 있더라. 일부 지역만 있더라. 좌표는 일부 지역만 있다고 그랬습니다. 좌표 찍으려고 하면 개발이 된 지역만 좌표가 있지 개발 안 된 지역은 좌표가 없다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좌표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시행하는 지역만 좌표 등록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경계점에 설명도 하고 그 다음에 경계점에 사진 파일까지 등록을 해라 라고 5개 나온 게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찾았어요. 근데 2개가 올해 추가가 됐습니다. 개정이 되어서 2개가 이제 개정하는데 오늘 아직 시험에 안 걸었어요. 첫 번째가 공부사항 지목과 그 다음에 실제 토지 이용 지목. 이 뭔 말일까? 공부상 지목은 대장상 지목은 답으로 나와 있는데 이용 현황이 전으로 쓰는 경우 서로 지목이 일치하지 않죠. 확인하기 위해서 공부상 지목, 실제 토지 이용 지목 확인하라고 둘 다 적어주고 그 다음에 경계점 표지에 종류 및 경계점의 위치를 등록하도록 법이 개정이 되어서 2가지의 추가 사항이에요. 경계점의 표지라는 건 모르면 아느냐? 이제 경계점이라는 것이 지상 경계점이라는 것이 혹시 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다녀보시면 시골 같은 데 가게 되면 중간에 빨간 말뚝 박힌 게 있을 겁니다. 요만한 빨간 말뚝. 그 빨간 말뚝을 쭉 연결하면 내 땅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다 설치가 되어 있는데 땅바닥에 맨 땅일 경우는 빨간 말뚝을 박으면 박히겠지만 이렇게 시멘트나 아스팔트 같은 데는 이 말뚝을 박을 수가 없잖아요. 이때 쇠못을 박아줍니다. 쇠못을 박아가지고 혹시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빨간 말뚝으로 이렇게 생긴 게 있어요. 이렇게 캡이 이렇게 생겨가지고서 여기 위에 열십자가 들어가 있게 됩니다. 들어가 있고 여기에 지적 경계점이라고 써 있어요. 지적 경계점이라고 써 있는데 요거를 내 땅이 이렇게 있을 경우에 집을 짓고 살고 있죠. 내 땅일 경우에 그럼 실제 땅에다가 이 말뚝을 이렇게 하나씩 다 박아줘요. 이렇게. 오케이? 그럼 요걸 연결했을 때 내 땅이 여기까지라고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요걸 다 지상에 박아놨는데 이렇게 나무로 박는 것은 맨 땅일 경우 박을 수 있겠지만 포장되는 같은 경우, 콘크리트 같은 경우 이거 박을 수가 없잖아요. 이때는 쇠못을 박아놓습니다. 이렇게 쇠못으로 이걸 박아줘요. 여기 또 이렇게 열십자가 들어가 있어요. 이걸 연결시키면 또 경계가 돼요. 그럼 이 경계점 표지가 나무인지 쇠못인지 요거를 알려주라는 얘기예요. 이걸 등록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2가지가 올해 개정안입니다. 요거 시면 낼 줄 알았지만 내지 않았더라고요. 개정된 게 있게 되면 반드시 내고 들어오는데 올해 안 냈어요. 올해 안 냈다는 얘기는 언제 낼까? 26회 때 낼 가능성이 있으니까 요거 2개 아마 책 교재 나오게 되면 별표 넣으십시오라고 제가 강조할 겁니다. 그때 강조하고 보시면 될 부분이고 여기까지를 시험에 한번 낸 적이 있어요. 여기까지 내서 출제한 적이 있고 추가나 부분 시험에 안 냈으니까 아마 26회 때를 중심으로 해서 나중에 강조할 거예요. 이거 개정이 됐지만 시험 안 냈습니다. 그러면은 반영할 테니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토지에 관한 내용인데 자 지난주부터 지금까지 배운 내용이 지번 배웠죠? 지번 간단히 배웠고 또 지목도 설명을 드렸고 면적도 설명을 드렸고
지금 배운 경계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번, 지목, 경계, 면적 요 네 가지에서 5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지번, 지목, 경계, 면적 오늘 경계까지 해서 여기서만 12문제 중 5문제예요. 그럼 요 네 가지만 완벽하게 잡게 되면 공부량 얼마 안 되지만 나머지는 전부 다 4번 다 찍어서 반 이상은 맞아요. 그러니까 이 지번, 지목, 경계, 면적을 잘 잡았느냐 못 잡았느냐가 지적법을 잡았느냐 못 잡았느냐예요. 요 지번, 지목, 경계, 면적 지난주 강의한 거 따지면 약 3시간 분량밖에 안 되거든요. 3시간 분량 가지고서 5문제 맞는다는 얘기는 적은 거예요, 많은 거예요? 출제 비율 많은 거죠. 다 몰려있어요, 앞에. 그 다음 배울 것이 이제 오른쪽에 139페이지 지적 공부란 말이 나오는데, 이제 지금까지 배운 이 지번, 지목, 경계, 면적을 어디에 등록하느냐, 거기에 지적 공부예요. 이제 등록하는 사항을 물어봅니다. 그 지번이 어디 나오는지, 지목이 어디 나오는지, 그걸 죄 물어봐요. 거기에 또 한 문제 출제하기 때문에 정해져 있어요, 나오는 데가. 그래서 오른쪽에 지적 공부를 배우게 될 겁니다. 지적 공부의 경우는 지난주 몇 개 있다고 배우셨느냐? 합이 8가지 있다고 제가 강의를 했어요. 지적 공부 중에서 대장이 몇 개 있다고 배웠고, 대장은 몇 가지가 있더라. 그래서 군대 갔다 왔죠? 네. 진짜로? 육군이에요, 해군이에요, 공군이에요, 짭새요. 육군? 대화가 되겠네. 군인들 별 숫자에 따라서 계급이 달라지죠. 별 하나를 뭐라고 부르고, 별 하나, 준장, 별 2개가 방이구만. 별 2개가 사단장급 때는 소장, 별 3개가 군단장급 때는 중장, 별 4개는 대장 아닌가? 맞죠? 별 5개는 별 5개 뭐라고 불러요? 원수? 우리나라 원수는 없죠? 별 5개는 뭐가 별 5개냐? 유사품에 주의하세요. 장수 돌침대. 뭐라고요? 장수 돌침대는 별이 5개라 그러니까 농담한 거고, 별 4개가 뭐라고 했어요, 금방? 별 4개를 대장이라고 그랬죠? 대장은 4개가 있어요. 대장은 4개가 있어서 별 4개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교재 보시니까 대장에서 나온 것이 네모 안에 토지 대장, 임야 대장, 공유지, 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대장이 4개가 있더라. 지난주에 배운 거 기억나세요? 네. 원래 그래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기억력에 손을 쥐어가 딱 일주일이 안 넘어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듣고 또 듣고 또 듣다가 넘어가는 거지. 중개사 한번 잘 듣고 시험 보는 게 아니라 얼마만큼 반복을 많이 했느냐, 그게 합격의 당락을 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부터 있던 거 2개가 더 추가가 되어서 2002년도부터 4개가 된 겁니다. 토지대장이 있고, 임야대장이 있고, 공유지, 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도면의 경우는 지적도하고 임야도, 그 다음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일반적인 장부라고 부르는 겁니다. 지적공부라고 칭하고, 얘들을 컴퓨터에 입력하게 되면 오른쪽에 정보 처리 시스템 찾으셨어요? 예, 전산까지를 지적공부라고 칭하는 것이 종류예요. 그래서 먼저 지적공부는 대장이 몇 가지가 있더라? 4가지가 있습니다. 대장은 토지 대장이 있고, 임야 대장이 있고, 공유지, 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4개를 대장이라고 칭하고, 대장의 내용을 알기 쉽게 그림으로 푸는 것을 도면이라고 부른다. 도면의 경우 2개가 있어서 지적도하고 임야도가 있더라. 근데 얘는 정밀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정밀도를 높일 목적으로 작성 시작한 것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있고, 이들을 컴퓨터에 입력하게 되면 전산 처리된 지적공부에서 8가지를 지적공부다라고 해서 지난주에 배운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배우는 사항은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에 무엇을 등록할 것이냐, 그거를 배우는 것이 등록 사항이에요. 이 중에 가장 많이 출제하는 것이 토지하고 임야대장입니다. 얘를 가장 잘 내요. 그 다음 얘를 잘 내요. 2개를. 잘 내는 이유가 정해져 있어요. 1차 과목은 능력 위주로 선발하는 거, 2차 과목은 실무 위주예요.
그럼 여러분이 중개업을 하실 당시에 지적 공부 중에서 가장 많이 보는 장부가 뭘까?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 가장 많이 보겠죠? 그럼 토지대장, 임야대장 가지고 확인 설명을 할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토지대장 갖고 와서 이게 뭡니까 물어봤는데 중개업자 나 25에 따는데 잘 모르는데 그러면 대화가 안 되니까 물어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지적도 임야도 등록상 또 물어봐요. 지적도 뭐 확인 설명해 줘야 되니까. 그걸 물어보다 보니까 등록상에 무엇이 있는가 그거를 따져가서 세분하시는 것이 사실 공부인데 밑에 등록상에서 고유번호 나와 있고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소유자 쭉 나와 있죠. 이걸 대부분 나중에 다 암기를 하셔야 돼요. 지적법은 저는 외우란 말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어쩔 수 없이 외울 과목이다 보니까 지금 외우지 마시고 한 서너 번 들은 다음에 한 5월달쯤 가서 그때 조금씩 외우시면 돼요. 지금부터 외웠다고 그때까지 남아있지 않을 테니까 지금은 편안하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 넘어가게 되면 먼저 나온 것이 등록사항 토지대장, 임야대장 두 개가 나와 있는데 출판에서 대장이 몇 개가 있더라? 네 개가 있죠.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 연명부, 대주권 등록부 네 개를 대장이라고 칭하는데 대장에 되기 위한 조건이 있어요. 대장에 되기 위한 요건의 경우는 책에 나와 있지 않지만 공부를 위해서 우리끼리 정리를 하게 되면 대장이 되기 위해서는 지적법이니까 토지에 관한 사항은 당연히 등록을 하게 됩니다. 등록하게 되고 토지에 관한 사항 플러스 소유권이 기재가 되면은 대장이라고 불러요. 그럼 거꾸로 이야기되면 지적공부가 총 몇 가지가 있는데 총 8개가 있는데 8개 중에서 소유권이 나오는 장부는 4개만 나온다요. 4개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하고 공유지, 연명부하고 대지권, 등록부까지만 소유권을 등록하게 돼 있고 다른 장부 소유권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럼 지적도에 소유권 나올까 안 나올까? 자, 대장이란 말은 요 두 가지가 나와야 대장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소유권이란 말은 어디만 나오더라? 여기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지적도에 소유권 나오지? 않겠네요. 임야도에 소유권 나오지? 않겠네요. 경계점 답변등록부에 소유권 나오지? 않으니까 요건 어디만 나오더라? 대장에만 나오는 겁니다. 그럼 대장에만 소유권이 등록이 돼요. 다시 이제 1월달 3월 또 들어올 테니 부담 갖지 마시고 지적 공부 중에서 대장이라고 불리는 것들은 몇 가지가 있는데 네 가지가 있는데 대장이라고 불리게 된 이유는 토지가 관한 사항 이외에도 소유권이 나올 때 비로소 뭐라고 부른다? 대장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문제 풀을 때 늘 달고 나오는 말이 경계점 좌표등록부의 등록사항으로는 토지의 소재, 지번, 소유자 이렇게 끌고 들어와요. 그거 잡아내셔야 돼요. 그럼 큰 틀을 딱 잡고서 소유권은 어디만 나오더라? 저는 알으니까 빨리 외치셔야 돼. 대장에만 나온다. 자꾸 외치셔서 내 걸 만들어야 돼요. 아시겠죠? 네, 등록상 하나씩 볼 텐데 먼저 여러분 교재 140페이지 꼭대기에서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입니다. 등록상 첫 번째가 토지의 소재가 나와요. 소재는 동, 리까지를 소재라고 부릅니다. 소재가 뭡니까? 물어보시던데 이 동네가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이죠. 상계동까지가 소재예요. 소재는 시, 도, 시군구, 읍면, 동, 리까지를 소재라고 부르고 두 번째가 지번. 지번은 우리 지난주 배울 당시의 원칙은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하더라. 하지만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는 지번 앞에 산자가 붙는다. 그 배운 내용 떠올리면 되고 세 번째 지목이 나옵니다. 지목은 정식 명칭을 적어라. 하지만 도면에 기재할 때 지목은 한 글자 부호로 딴다고 설명을 드렸어요. 부호로 따되 원칙은 다 머리 글자가 원칙이 돼 두 번째 글자 따는 경우 4개 있다고 배웠습니다. 하천은 뭐를 따라? 천, 유원지는 원, 공장용지는 장, 주차장은 차. 그 4개는 차 문자 두 번째 글자 따게 돼 있고 나머지 24개 지목은 전부 다 머리 글자 땁니다. 해서 아마 지난주에 강의한 게 있을 겁니다. 있어요? 네, 다행이고 영어로 땡큐. 자, 그 다음에 면적을 적어라. 면적은 제곱미터로 등록하더라. 면적은 지난주에 배울 때 자꾸 대세김질 하셔야 돼요. 축척 따라 등록 면적이 바뀐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축지 분모가 1000단위일 경우는 면적은 1의 자리까지 등록한다. 그 다음에 100단위의 경우는 0.1까지 등록하는 것이 면적의 단위다라고서 배운 게 있을 테니까 자꾸 떠올리셔야 되고
그 다음에 소유자의 성명, 명칭, 주소, 주민번호 기재해라. 대장이다 보니까 칠판에서 여기서 대장이다 보니까 소유권을 등록한다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럼 소유권이 나온다는 얘기는 소유자가 누군지 알아야겠네요. 소유자의 성명이 나올 것이고 소유자의 주소가 나오게 되고 소유자의 주민번호를 등록을 하게 됩니다. 우리 같은 자연인의 경우는 성명, 주소, 주민번호가 되겠지만 법인의 경우는 성명 대신에 명칭, 주소 대신에 사무소, 소재지, 주민번호 대신에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같은 의미로 이해하시면 큰 무리가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이제 시행 규칙 나오기를 토지의 고유 번호란 말이 나와요. 찾았어요? 고유 번호는 맨 밑에 보니까 고유 번호에서 맨 밑에 찾았나요? 각 필지 토지를 이제 전산 입력을 위해서 19자리 번호로 환산한 것이 고유 번호인데 외울 건 아닙니다. 보시고 가볍게 이해하시면 돼요. 고유 번호 몇 자리래요? 총 19자리인데 자 외울 건 아니고 잘 보자고요. 하나만 잘 유심히 보시면 돼요. 칠판 잠깐 보시고 우리 동네가 고유 번호는 19자리를 환산하게 되어 있는데 이 동네가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에 소지한 토지이고 지번이 123에 45라는 토지가 있더라. 이 토지를 번호로 바꿔라요. 19자리를 바꾸게 되면 알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까지는 이 토지의 행정구역입니다. 행정구역은 10자리로 표시하게 되어 있어요. 자리가 총 19자리 중에서 그다음 123에 45가 이 토지의 지번이에요. 지번은 총 8자리를 환산하는 것이 여기 번호인데 자 칠판 잘 보시고 맨 밑에 그림도 나와 있으니까 보고 따라만 가시면 돼요. 행정구역상 서울시는 시도죠. 시도 몇 글자예요? 시도 두 글자니까 시도는 2자리를 줍니다. 서울시가 지역번호가 예를 들어서 0이니까 서울시 번호 0이라고 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시도 밑에 나오는 행정구역이 시, 군, 구 몇 글자? 3글자. 그럼 노원구는 시, 군, 구에 속하니까 3자리를 줘요. 그러면 노원구 번호가 1, 2, 3이라고 가정을 하고 그 다음에 다음 행정구역이 상계동이죠. 상계동은 읍면, 동에 속하네요. 읍면, 동 몇 글자? 3글자. 그럼 상계동 번호가 4, 5, 6이라고 가정을 합니다. 이해 갔어요? 그 다음 행정구역 남은 게 하나 또 있죠. 뭐? 리. 서울에 리가 있어요? 없어요? 왜 없어? 많지. 청량리, 왕십리, 답십리, 화양리 되게 많이 있는데 말만 리지 다 동이죠. 그럼 리가 없는 경우는 빵빵이에요. 그럼 이제 글자로 채워 넣으시면 돼요. 시도 몇 글자? 2글자 2자리. 그 다음 시, 군, 구 몇 글자? 3글자 3자리. 읍면동 3글자 3자리. 리 길게 끌어 2자리 집어넣으면 10자리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렵게 하지 마시고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 그럼 이렇게 털어버리면 요건 문제 될 게 없고요. 그 다음에 지번이 몇 번이래요? 123에 45죠? 바꿔라요. 바꾸게 되면 지번은 앞에 자리가 본번 0, 1, 2, 3 9번이 0, 0, 4, 5에 8자리가 지번이 되는 겁니다. 그럼 앞에 행정구역은 몇 자리고? 10자리. 지번이 8자리. 그런데 한 자리 비네요. 19자리라고 그랬으니까 한 자리 비는 게 중요한 것이 11번째 오는 숫자. 요게 중요한 거예요. 요 11번째 들어오는 숫자가 요게 중요한 건데 요거 보고 문제 푸는 겁니다. 여기 1자가 들어갈 수가 있고 2자가 들어갈 수 있고 3자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 번호가 1자가 들어가 있는 경우는 이 토지는 토지대장에 등록한 토지라고 알려주는 번호예요. 그럼 여기 1자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는 이 땅은 어떤 땅이다? 등록한 정보가 토지 대장이라는 얘기고 2자가 들어가 있으면 요건 임야 대장에 등록한 토지라고 알려주는 번호입니다. 여기 3이 들어가 있으면 이건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 토지라고 알려주는 암호예요. 그럼 여기 만약에 3이 들어가 있더라. 그럼 이건 뭐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 토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이걸 보고 문제 풀어야 되는 거예요. 예? 정리가 됐다는 얘기잖아. 아 그러니까 그런 지역이 여기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게 지금 지번이잖아요. 123에 45. 이 땅이 가진 장부가 어떤 거냐 알려주는 거예요. 1이 들어가 있으면 어떤 장부가 있고
토지 대장이 있는 토지다 알려주는 것이고 2가 나오게 되면 임야 대장이 있다. 3이 나오게 되면 경계점 잡혀 등록부에 있다고 알려주는 이게 암호입니다. 요거 보고 문제 푸시는 거예요. 요거 보고서 1이 들어가 있으면 뭘 의미하고 자꾸 외치세요. 토지 대장 2가 들어가 있으면 임야 대장 3이 들어가 있는 경우는 경계점 잡혀 등록부를 기여하시는데 근데 문제는 장부에 세트가 있습니다. 장부 세트에서 오른쪽에 이제 지적 공부 일체성이라는 말이 나오죠. 일체성이라는 말은 맨 밑에 칸에서 지적 공부의 일체성이라는 얘기는 뭐다? 하나라는 얘기, 하나. 세트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설명할 당시에 햄버거랑 세트는 안 했나? 햄버거 먹을 때 소주랑 먹어요? 콜라랑 먹죠? 삼겹살은 소주랑 먹듯이 이렇게 딱 궁합이 있듯이. 예? 이건 안 했다고요? 이거 오늘 할게요. 다음에 우리 한잔 하시자고요. 자, 만난 기적으로. 토지대장이 있다는 얘기는 항상 같이 만드는 것이 지적도가 만들어져요. 임야대장이 있다는 얘기는 같이 만드는 것이 임야도를 만들게 되고 그 다음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있다는 얘기는 얘는 장점, 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은 정밀도가 굉장히 높지만 일반인은 이해가 어려워요. 그래서 같이 만드는 것이 토지 대장하고 지적도를 같이 만들어줘요. 이게 장부의 세트예요. 과거 기출문제에서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에 토지가 가진 장부로 옳은 것으로 문제를 낸 적이 있습니다. 그럼 경계점 좌표 등록부란 말이 나오게 되면 장부 몇 개가 다 나와야 돼요? 이 세 개가 다 나와야 되는 거예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하고 토지대장하고 지적도까지 이게 장부의 세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잡아놓고서 암기 놓으셔야 돼요. 신내 고유번호 설명을 드렸지만 고유번호는 이걸 다 보고 외치는 게 아니라 뭐만 유심히 보실 것. 몇 번째 숫자? 11번째 숫자. 요걸 보고 문제를 푸는 거예요. 이해 갔어요? 요게 1이 나오게 되면 뭐 의미하더라? 자꾸 외쳐야 돼요. 토지대장의 등록한 토지이다. 2가 나오게 되면 임야대장. 3이 나오게 되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의미하는데 문제는 이 고유번호가 대부분 장부에 다 나오는데 얘가 나오지 않는 데가 있어요. 고유번호가 나오지 않는 장부는 지적도, 임야도, 도면에만 고유번호가 나오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 페이지에서 139페이지에서 맨 밑에 박스에서 지적공배 등록상 찾으셨어요? 맨 처음 칸에 나온 게 뭐예요? 고유번호죠? 고유번호는 다 나온다고 동그라미가 쳐 있지만 어디만 나와 있지 않더라? 지적도와 임야도는 고유번호가 안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외워놓으시는 거예요. 나오는 걸 외우는 게 아니라 나오지 않는 걸 외우시는 거예요. 그게 답이니까. 고유번호 어디만 안 나온다고요? 지적도와 임야도의 고유번호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 고유번호의 설명이고 다시 140페이지 넘어와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도면번호가 나오더라. 지금 배우는 게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이니까 실판에서 토지대장과 세트는 지적도가 있죠? 임야대장은 임야도가 있네. 그럼 도면이 몇 번 도면이가 도면번호 알려줘라가 도면번호예요. 내봐야 되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필지별 대장의 장번호와 축척인데 장번호라는 것은 대장이 2장 이상일 때 한 장에 2장으로 된 경우는 앞자리에 2-1, 뒷자리 2-2에서 각 장수와 면수를 적어주게 됩니다. 그래야 중간에 떨어져 나가는 것을 잡아낼 수가 있어서 페이지가 장번호로 이해하시면 되고 축척, 지적도 임야도 축척까지 확인할 수가 있고요. 네 번째가 토지 이동 사유. 요거는 토지가 분할이 됐다거나 합병이 된 경우에 언제 분할했는지 언제 합병했는가를 적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 이동 사유가 분할이 있었는 거, 합병이 있었는 걸 다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원인 적어라. 칠판에서 일로 들어와서 소유권이 나와야지만 대장이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소유자 이름 나왔네요. 그럼 이 사람이 또 언제 바뀌었는가 알아야겠죠? 따라 붙는 게 소유자 변경된 날과 원인이 따라 붙게 되는 겁니다. 그럼 매매 계약을 통해 땅을 샀더라. 원인이 뭐가 될까? 매매가 되는 거예요. 그럼 주인 언제 바뀔까? 대금 지불하면 주인 바뀔까? 계약하면 주인 바뀔까? 지난주에 물어본 것 같은데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주인 언제 바뀔까요? 계약을 체결한 때, 대금 지불한 때
등기한 때라 그랬죠. 예, 한번 속어나무도 안 속으시네. 그럼 등기하면 주인 바뀌니까 등기한 날짜 적어주는 거예요. 등기한 날짜 등기 접수일자를 적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 주인 바뀌었는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토지 등급 또는 기준 수확량 등급과 그 설정, 수정 연호를 그러는데 1996년까지만 써두세요. 토지 등급과 수확량은 1996년까지만. 1996년까지는 토지에 대한 세금 부과할 당시에 토지 등급이랑 농지의 수확량을 중심으로 해서 세금 부과를 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토지 등급이랑 수확량을 적어놨었는데 이 수확량 가지고서 세금 부과 시키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합니다. 통년이 된 애는 세금 내겠다요. 근데 흉년이 나서 내가 먹고 살 것도 없는데 세금 걷어가면은 입에 욕 나오지 않나요? 자꾸 불만들이 많이 생기니까 96년 이후로는 세금 체계가 공시지가 체계를 바뀌기 시작을 해요. 하지만 96년까지 적은 사항도 지금 관리는 합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는 공시지가를 대신 적게 돼 있고 토지 등급을 적질 않아요. 그래서 맨 밑에 따라붙는 것이 개별 공시지가와 그 기준을 따라붙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 체계가 96년까지는 이제 토지 등급이랑 수확량으로 세금 부과가 들어갔지만 96년부터는 공시지가 체계를 바뀌다 보니까 등록성이 바뀌기 시작을 해서 지금 등록성 나온 것 뿐입니다. 여기까지가 토지하고 임야대장인데 시험에 참 잘 내요. 거의 냈다 싶으시면 기본으로 내는 데가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이에요. 이제 여기까지 1시간을 볼 텐데 자 요거 소유권 어디만 나온다고요? 줄여서 대장에만 나옵니다. 대장이 몇 개가 있더라? 4개가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토지 소유자 성명, 주소, 주민번호, 소유권자 변경된 날과 원인 요건 어디만 나오느냐? 대장 4개만 나와요. 그럼 요 두 가지 소유자가 관한 사항은 지적도면도에 안 나오고 경계점 잡혀 등록부에 안 나옵니다. 이해 갔어요? 이런 것들은 자꾸 넘어가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대장이라고 부르된 이유가 왜 대장이 되더라? 대장이 되기 위한 이유는 토지에 관한 내역하고 소유권이 같이 나올 때 뭐라고 부른다? 대장이라 한다. 잡아놓고 넘어가시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다른 장문은 소유권 나오지 않습니다. 잠깐 쉬신 다음에 이제 페이지 141페이지에 공유지 연명부에서 다시 또 보도록 하지요. 잘 쉬시고 오시길 바랍니다.